박문수 선생님 묘지를 찾아뵙고 있습니다. 약 30년 전쯤일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 종사자로 근무하며 연구차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매장이 8, 화장이 2,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7대3 아니면 8대2 정도 되었었어요. 그 이후로 오면서 6대4, 5대5, 뭐 4대3 이렇게 역전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환을 했지만, 제가 장례식장 종사하며 연구차 사업할 때만 하더라도 매장이 월등 많았어요. 저는 묘지에 미치고 풍수에 미쳤었기 때문에 매일 매장지를 갔습니다. 차에는 단 1초도 안 앉아 있었어요. 주차와 즉시 상주보다 더 빨리 묘지로 가서 광을 조사했어요. 묘지를 조사했어요. 입지를 조사 분석했어요. 이렇게 오늘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 중에 우리 어사 선생님 묘지 당연히 방문했었죠. 그때 이야기 잠시 해드리면서 묘지 관점, 풍수 관점 이야기까지를 보태서 제 개인적인 견해 차원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때 당시 이분 관련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우선 묘지 분야에서 특징이라면 묘석입니다. 묘석은 보시면은 망주, 상석, 장대석, 장군석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장군석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약 2km 하단부에 주차장이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그곳에서 지게에 짊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장군석이 있어요. 지게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지게에 짊어지고 이곳까지 다이렉트로 왔답니다. 혹시나 오다 장군석이 무거워서 잠깐 휴식이라도 하려면 지게다리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다시 일어날 수 없기에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장군석 덩치가 가늠이 되죠. 그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 풍수 관련 이야기 해드릴게요. 어사 박문수 묘터를 점열하기 위해 전국 각지로 알아보러 다녔답니다. 그 과정에 이곳쯤에도 명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점열팀이 이곳에서 입지 조사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가 이곳 은석사 주지스님도 알게 되었답니다. 그 가운데 저 마을쯤에서 연풍수 차원 연을 날려 연이 떨어지는 그 입지가 명당이라는 그런 풍수 점열법으로 연을 띄웠답니다. 그런데 그 연이 은석사 장독대에 떨어졌답니다. 마침 주지스님이 그를 목격하고 절이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연을 들고 뛰어올라 이곳에 연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 점열팀이 올라올 때 주지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연이 여기에 떨어졌다. 장독대에 떨어진 사실은 숨기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입지가 박문수 어사님의 묘토로 정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듣고 보면 소설인지 가늠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30년 전쯤에는 그래? 그런 신기한 스토리가 있는 묘지네. 이렇게 저도 생각했었어요. 이곳 주변 마을 분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처럼 그 시절쯤에는 동네마다 직관 선생님이 3분씩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도 다 직관했었습니다. 반풍수고. 그처럼 매장의 우리 조상님들을 모셔드리는데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도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매장이 전체를 포함합니다. 모두를 담당합니다. 매장 말고는 없어요. 그런 나라는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도 그렇지 않았고 중국도 그렇지 않았고 대만도 그렇지 않았어요. 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3차장이에요. 중국도
매장을 하지만 우리와 같은 매장은 중국은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풍수를 하지만 우리와 같은 풍수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매장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우리와 같은 풍수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풍수가 중국에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던 풍수의 원전 모두는 중국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원전이 생기기까지는 현장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 현장 가운데 그를 근거하며 문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지가 중국입니다. 그 문서지가 중국이고요. 그걸 가져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져다 그대로 쓰고 그들은 상징적으로 씁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쓰고. 예를 들어 그 부분 설명드려 볼게요. 이곳에 사람을 묻으면 싹이 나는 그런 초목과 같이 사람 몸이 종자라 생각하고 발화가 되어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발복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손으로 감흥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 조건 대한민국은 땅에 묻어야지만 됩니다. 땅이어야 발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 대만은 그게 아니에요. 풍수 논리는 똑같아요. 문서가 비슷해요. 그러나 땅에 묻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광이 있어요. 회로 하거나 아니면 시멘트로 합니다. 벽돌을 쌓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추씨, 밤씨 이렇게 종자를 뿌립니다. 종자가 싹이 트면 그게 우리식 발복인 거예요. 그들은 상징 조건 풍수를 적용해온 나라고 우리는 현실 조건, 실제 땅에 사람을 심어 발복해왔던 나라예요. 그들은 이곳이 이와 같은 명당입니다라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요. 벽돌 시멘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청룡도 만들고 백호도 만들고 주작도 만들고 현무도 만듭니다. 묘형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글씨를 씁니다. 여기는 물 좋고 산 좋아서 명당이라고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 조건 명당인 거죠. 명당도 만드는 거죠. 만드는 상징 조건이나 실제 산영 조화가 명당스러운 우리식 현실 조건이라 똑같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건이 더 좋고 우리 풍수가 더 좋고 월등하다. 우리 장례가 그들 장례보다 낫고 우리 묘지가 그들 묘지보다 낫다. 그들은 가짜고 우리는 진짜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인몬체를 땅에 심는 방법으로 현실 조건 명당도 찾고 진짜 북현무도 있고 남주작도 있고 동청룡도 있고 서백호도 있고 이렇게 산영이 좋아지고 물이 있고 이러한 현실 조건 현장 조건 지어야지만 명당이 되고 그곳에 사람을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매장은 고인 몸체로 매장하는 그 장법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본류를 찾아가다 보면 중국은 아니에요. 장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12가지 이상 됩니다. 그러기에 풍소논리도 장법 따라 많아져야지 되겠죠. 우리는 하나면 족한 거고요. 왜? 매장법 딱 하나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매장법에서 현실주권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현실이 산형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곳이 고로 우리식 명당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옐루드를 들거나 기풍수를 하거나 회초를 놓거나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형기라고 하는 겁니다. 최창조 교수도 그래서 대한민국이 형기라고 했을 걸로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몰랐는데 대만 풍수, 중국 풍수, 베트남 묘지 다 묘지 풍수 장례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여기서 대한민국만 존재했던 변형 풍수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 사람을 심어 그곳으로부터 발복하는 그런 가문문화가 있었어요. 다른 경유에서도 있어야 그곳이 아니더라도 의지대가 있어야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는 고인 몸체를 자연조건 명당지에 묻어 발복하는 방법 말고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부자 되고 권위 누리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그곳을 통해서만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중국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가보셨지만 알지만 중국은 모두가 발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스템 구조입니다. 중국은 도불국가 아닙니까? 관우 장군 아시잖아요. 삼국지에 출연했던 그 분들 외에도 모두가 길도 주고 형도 주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묘지에 매여서 조상님 복 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곳에서는 사람 신이 다 해결합니다. 거기에 사람 신 아닌 동물 신까지 길복에 참여해서 복을 줍니다. 얼마나 복 받을 때가 많아요. 묘지에 목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 풍수, 상징 묘지가 통하는 겁니다. 25년 요즘에 대한민국이 화장률이 95% 넘어가니까 모두가 화장하죠. 이때 지니까 진가가 중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은 화장할 거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어요. 대한민국 땅 존엄한 현인 모두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화장할 거니까 화장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주자가래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맹신했던 그 문서 고서에서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화장하면 이러저러 해야 된다라는 말씀 남기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중국은 그렇게 복을 주고 받을 여러 요소들이 있어 묘지에 굳이 목매지 않아도 되었던 그런 문화에서 화장하니까 하나의 변수가 생겼으니까 융통성 99는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틀어지니까 100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풍수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풍수는 기복 풍수화 되었어요. 기복 신앙 풍수화 되었다고요. 이것으로부터 복이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국민 70% 이상이 그렇다고 가스라이팅 되었기 때문에 국가 에너지도 그렇게 작동되었어요. 이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국민 모두가 집중해서 가스라이팅 당하면 실제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에너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허무맹랑한 기복풍수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 에너지가 작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동네 직관이든 아니면 명품 직관이든 다 통하던 세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다 그 기준이 대상이 고인 몸체였었고 그게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누리였었는데 이게 화장으로 다 태워져 잿가루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나라 기운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나라 기운이 화장과 더불어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복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발복은 세계에서 우리만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국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전 국민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 발복이 작동했다지만 이제는 깨어났잖아요. 발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하는 나라가 되어서 그게 다 소멸되어서 국가 관점 에너지도 발복에 작동을 안 하고 소멸되었는데 지금도 연료도 돌고 수맥 타령하며 화장 묘지까지 묘지탈 흉당 명당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풍수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대한민국 풍수가 중국으로부터 왔고 중국의 풍수를 이해하려면 중국의 묘지를 알아야지 되고 빈장 특히 중국은 장법이 12가지 이상 되니까 그 장법을 다 이해하고 중국 풍수를 공부한 후 한국 상황을 보야지 됩니다. 그럴 때 아니고서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곳이나 가서 여기는 수맥이 없으니까 명당이라고 이런 얘기 저는 알기 때문에 그 얘기가 입 밖으로 안 나와요.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그런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 있었던 저번 달 제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모 방송국 KBS에서 저 묘지 감정 의뢰를 받아 촬영하러 갔어요. 그런데 저더러 옐로드를 잡아주면 어떻겠냐. 그걸 한번 촬영하고 싶다. 패처를 놓고 옐로드를 놓고 이렇게 보통 통상의 직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정통 풍수에 없는 것이고 옐로드를 집으면 사이비 직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간판과 안 맞습니다. 저는 그것은 못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거절해서 안 했어요. 그러나 패철은 좀 어떻게 했어요? 해서 패철은 이렇게 놓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사실은 패철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서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동남아 주변국까지 같이 보면서 우리나라 국토 조건화 풍수지리를 보아야지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했던 그때의 미련으로 우리나라의 현실 조건만 답답하게 생각하며 묘지를 보고 풍수를 보면 그때처럼 현혹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